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한 주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여지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할 때 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번 주 4월 한 달간의 미국 실업률이 3.4%를 찍고 나서 채권 금리는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CPI나 PCE 등 물가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년물은 3.5%를 터치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 20년물은 3.89% 거의 4%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3.8로 많이 높아졌는데요. TLT나 TM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년물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언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냐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채권 금리가 빠져야 TLT나 TMF, IF 채권형 ETF들의 가격들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채권으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채권 금리 하락과 같이 채권 가격의 상승분을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현재 매크로 시장을 보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에 많은 부분을 넣었을 때 마음이 주는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채권 가격이 빠졌다 한들 이걸 팔고 주식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채권에 투자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관들이나 개인들, 국가나 은행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한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걸 아시나요? 물론 미국의 단기적 초고속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국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중 미국 장기채에 들어가 있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게 뭐 안전자산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의 채권 투자와 현재 채권 투자의 안전성을 좀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지역은행 위기들의 이유가 장기 채권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수뇌부들은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면 정말 많은 은행들이 위험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작년 10년물이 4점대를 넘고 올해도 넘을 때마다 금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눌러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기인하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4%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작년 7월 9.1%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 어느새 CPI 지수는 5%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연준 파월이 보고 있는 코어 PC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11월에 4.8%가 현재 3월까지 발표된 지수가 4.6%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는 5.25%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되는 CPI 지수는 결국 예측치 5% 미친 4.9%로 나와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5%로 그냥 유지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소폭 하락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주택가격과 서비스 물가지수가 단기간에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CPI에서 주거비는 34.4%에 해당하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주거비는 42%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거에 쓰는 비용이 떨어지지 않으면 고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원 CPI 예측치는 5.5와 똑같이 실제로 또 5.5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채권금리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각각 1.7%, 1.14%, 1% 하락하고 있는데요. TLT나 TMF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번 주 금요일 실업률 지표가 너무 낮게 나오면서 선반영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고금리에 의한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계속되는 지역은행들의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은행 예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연준이 BTFP라고 하는 은행 파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연준 대차대조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자산이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낮은 이자를 주는 은행 대신에 MMF, 머니마켓 펀드로 더 안전한 국채로 이루어진 채권 자산으로 그쪽으로 돈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BTFP 프로그램은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은 계속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이 돈의 유출이 계속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은행 파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맨하탄의 사무실 공실률은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고 작년부터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미국 리츠 회사들의 주가들을 보면 저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메카시는 아마 부채 한도 협상을 잘 끝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이 쉽게 단기간 안에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 어제 9일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을 눈치 보면서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강대강 구도로 공화당은 민주당의 부채 한도 상향을 쉽게 허락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요. 6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 미국 증시는 정말 좋지 않을 것이고,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5% 이상이 넘어가는 이유는 이런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디폴트 사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저는 주식이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왔고 대부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주가가 오히려 버텨주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현재 S&P 500의 주가의 멀티플은 16에서 19.5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S&P 500이 점점 더 고평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닝 포캐스트를 보면 228에서 220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S&P 500 기업들의 향후 벌어들일 수익이 줄기 때문에 점점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보단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가 점점 낮아지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 ISM이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은행까지 파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실업률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지수는 골디락스를 생각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S&P 500 어닝 그로스가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3.3%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도 점점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이 이번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 애플은 전년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 3%를 기록했고 맥북은 마이너스 30%, 아이패드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현재 주식을 들고 있자니 너무 위험해 보이고 반면에 채권은 안전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뭐 여러모로 다행이긴 하지만 내려가면 이건 뭐 답도 없는 상황이라서 채권금리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지금은 좀 쉬어갈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안전하게 돈을 지키는 쪽이 나중 후일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